조금 전 검찰로 송치된 김성수의 변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내가 뭘 그리도 잘못했는지, 억울하다, 어째서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다. 김성수는 감정을 못 이기는 듯한 모습을 취재진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경찰이 이 김성수와 동생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결론은 동생도 형과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범을 적용했다라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라는 것.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성수의 동생도 폭행 혐의와 관련돼서 같이 공범 관계다라는 것을 경찰이 밝혔고, 형과 마찬가지로 동생도 입건을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수사 결과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박소연 기자가 조금 전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정합해 주시죠.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의 공범 여부였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동생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신은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찰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동생이 김성수 씨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공동 폭행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CCTV에 드러났던 것처럼 형이 피해자를 뗄 수 있도록 동생이 뒤에서 허리를 잡았다는 거죠. 네, 허리를 양손으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판단한 것은 동생이 PC방에서 형과 함께 피해자와 함께 같이 피해자에게 말다툼을 했다,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이 폭행할 때도 형을 말리지 않았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점을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역시 그렇게 됐고요. 하지만 이 동생이 잡고는 있었지만 이 형이 피해자를 이렇게 찔러서 죽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인 또는 폭행 치사 혐의 적용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살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동생도 같이 살해를 했다라고는 경찰이 볼 수 없지만, 폭행을 한 혐의, 그러니까 죽이기 그 직전에 폭행에 대해서는 동생도 공범이다, 경찰이 이렇게 밝힌 거군요. 각각의 행위별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한 후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김성수가 한 행위는 일련의 전체적인 그런 그 살인 행위이지만, 그 중에 특정 부분은 이제 그 살인 행위 중에 이제 폭행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함께 이제 그 공모해서 함께 행위를 분담해서 실행을 한 경우라면 이거는 그 공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공동으로 폭행을 했다, 경찰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직접적인 그런 살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공범의 그런 고의도 없었고, 실제로 실행 행위를 나누어서 분담해서 실행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함께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경찰이 내린 건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어떻게 기소할지는 이제 그 검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그런 최종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성수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조금 전 김성수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동생이 붙잡았다는 것도 나도 미처 몰랐다, 동생도 잘못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CCTV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서는 본인도 인지를 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성수조차도 동생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김성수의 동생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도 이 동생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요.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면밀하게 정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결과 발표를 보니까 김성수가 언제 흉기를 꺼내들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흉기를 언제 꺼내들었는지. 하지만 피해를 입었던 청년 같은 경우는 키가 거의 1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건장하고 평상시 운동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둘이 동시에 함께 이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고 그 뒤에 살인으로 이어졌던 행위가 이어졌다라면은 애당초부터 동생이 이 부분을 형을 말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경찰이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처음에 출동하고 나서도 제대로 미진하게 행동했던 점 등 여러 가지로 따져 물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책상을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억울하다라면서 뭔가 호흡에 이상이 있음을 좀 호소하는 증상도 보였습니다. 본인의 분노를 본인이 참고 있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저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제게 조금 전에 연락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확실히 지금 보니까 김성수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감정을 조절하려 하고 감정이 지금 추스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박소영 기자, 지금 김성수가 하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요지가 뭡니까? 네, 김성수 씨 지금 그 전에도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계속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좀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예.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왜 찔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돼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했냐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 음식물을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왜 시비냐라고 반말을 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사장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욕하면서 너 우리 아빠가 경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망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다. 네, 어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는데 왜 때렸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동생이 잘못이 없냐, 동생이 공범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동생이 전혀 공범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동생도 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마지막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본인의 가족에게도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말을 밝혔지만 마지막 발언이 있기 전까지 김성수가 지금 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억울하다. 라는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못 이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살해 사실은 당연히 인정을 했죠. 객관적인 증거도 명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후에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렇게 이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적발된 게 억울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적발된 게 억울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예전에 그 강남구 살인 사건에서 화장실 살인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 그 피의자가 재판받으면서 피고인이 나는 심신미약 아닙니다. 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적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현재 피의자죠. 피의자가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의견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그 감정 결과,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지금 아닌 걸로 나왔어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모습이 혹시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판단을 받기 위해서 노리고 혹시 일부러 연기한 거 아니냐. 방금 이 모습,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혹시 연기를 한 건 아니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심신미약 가능성을 더 낮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허. 얼핏 봐가지고는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심신미약, 정말 심신미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범행 당시의 판단력이 부족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동생의 범행에 대해서도 예. 동생의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까지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얼핏 봐서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오히려 당시의 판단력이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강서 PC방 김성수가 검찰로 송치되던 그 장면, 포토라인에 선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이 김성수와 그 동생의 이른바 공범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잠시 후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이야기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